(5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16분 43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죽었어. 코로나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숙주가 와이프다 보니까 와이프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 나 걸려고 왔을 때 얼마나 과시를 했는지 무슨 맞닥뜨리고 있을 때는 무슨 지나간 것 같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의 로망이에요. 그게. 이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만만치 않은 친구였고 아직도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사하는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지만 조심들 하시고, 이게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전문 용어인데 약간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 그 내분비 계통을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침샘이 마르고 눈물샘이 마르니까 안구 건조증, 그다음에 구강 건조,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강도 건조해지니까 냄새를 못 맡고 나중에는 맛을 모르고 뭐 이런 플로우가 있더라고. 근데 코로나는 또 변종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조심들 하십시오. 살아는 돌아왔는데 쉽지 않은 녀석이었어. 자, 시장이 별 지랄이구만. 별 지랄. 한 2주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변동이라는 것도 커지고, 포인트는 피해갈 수 없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뭐 페드라는 연준이 뭐 75bp 뭐 자이언트 스텝에 뭐 50bp 빅 스텝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연준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비롯된 중국도 포함되지만 공급발 교란.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연준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빅스텝이고 뭐 이런 몇 bp를 했네 금리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와다다당거리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미국 CPI가 나오는데 4월 CPI는 뭐 정점이다라고 할 수가 없지, 그지? 이게 만약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되는 거는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해서 와 환호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꺾여버리면은 하여튼 그 좋지 않아요. 조심하라는 얘기지 계속. 그러니까 종목으로만 그냥 짧게 이렇게 하시고, 종목은 좋은 거 우리 이영수 대표가 많이 해주잖아요. ENDD도 지난주, 지지난주였나? 지난주는 본방, 지지난주 우리 유튜브 할 때 그렇죠. 잠깐 했잖아. 맞아. 그래 내가 그 다음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인가에 맞아요. 주워 먹었는데 본방에다 내가 일발장전 했거든. 잘했어. 그 늦게 낸게 어딨어? 진짜 그런 것들, 살아있는 것들만으로 길게 롱텀은 솔직히 자신 없고 짧게 좀 보시고 뭐 없으면 또 챙기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제일 걸림돌은 핵이지.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리잖아, 그지? 그렇죠. 푸틴도 약간 발작성으로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암 수술한다면서. 그러니까 그 무슨 버튼을 누를지 모르겠는데 조금 굉장히 깨림직해. 거기에 북한도 있고 이 핵이라는 이슈는 제일 경계하는 테마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핵 전쟁 관련주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오드와 칼륨이라고 하는 방사능 제독하는 거지. 실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에서 요오드와 칼륨이 품귀가 나서 좀 이슈가 됐는데, 뭐 국내의 관련 기업을 굳이 찾자면은 뭐 대정화금, 그래갖고 본방에도 있지만 대정화금이 그냥 테마성으로는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뭐 아니면 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뭐가 발생하면은 주가는 확 솟을 수 있고, 근데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는 되게 좋아. 그렇죠. 회사는 그 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시약이라는 게 5만 대만 대 많이 쓰이거든.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도 보면은 검체를 채취해서 액체 담그잖아. 그치. 그게 시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시약의 넘버원은 로슈고,
근데 이제 대정화금도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런 거래하는 업체들 보면은 많고 요도와 칼륨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핵 전쟁 테마주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안 그러니까. 일어나길 바라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그지 같아.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잖아. 이스칸데르에다 실어가지고 유럽 바로 접경 지역에다가 유럽 연합 접경 지역이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고. 거기에 이제 이스칸데르 조그만한 여기 미사일 있잖아. 거기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소형 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전술핵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터트려가지고 뭐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이런 집결탄이나 이런 거는 지금 효용성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려워. 네. 왜냐하면 이제 집단 학살, 민간인 집단 학살이 나왔잖아. 그렇죠.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전범이 됐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어. 결단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5월 9일날 뭐 전승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에 종전을 선언한다. 내가 봤을 땐 개소리 같아.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연방 준비제도 뭐 파월, 제롬 파월, 슈퍼 파월, 힘을 내어 슈퍼 파월, 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불합방 돼가지고 그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혹여나 이제 시장이 어떤 안도 랠리들이 지금 왕왕 나오잖아.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트렌드는 이미 주식시장은 꺾였어요. 어쩔 수 없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플레 극단적으로 미국 인플레 8.5 CPI가 근데 시장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 1%잖아. 괴리가 지금 넓지. 계속 올려야 돼. 근데 시장 금리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로 뭐 3.1 수준까지 갔는데 더 올려야 된단 말이야. 한 5%까지는 가야 이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리는 추세로 간다고. 우리나라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갈 수 없어. 그렇죠. 5월 말에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에 이 돈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증발되고 그럼 주식시장이 오그라들거든 사실은. 움츠러들어. 그런 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환율도 같이 오를 거라고. 보통 금리 올리면 환율이 내려가야 되거든. 그렇죠. 안 그래. 영국의 사례를 봤단 말이에요.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다 심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다 이슈야.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은 50bp 올렸는데 영국은 25bp밖에 못 올렸거든. 왜? 확 올리면은 성장률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나니까 25bp를 올렸더니 파운드화가 오히려 폭락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아. 우리도 지금 정권 교체기 다음 주 이치임식하고 경제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결한다? 이거 사달라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올렸잖아. 한 총재가 없는 가운데도. 근데도 이번에는 조금 우리도 스텝을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의 상황으로는 분명히 25bp일 거라고. 거의. 그럼 25bp 인상해도 금리 차이가 있잖아 미국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 약세로 거야. 가는. 그러니까 1,270원인데 1,300원대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거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거워요. 그래서 본질은 뭐 IT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 이영수 대표 있지만 그건 좀 더 지나봐야지 해답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자 도망 다닙시다. 그래서 대정화금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냥 좀 뭐 리오프닝이나 지금 이제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잖아. 엄청 늘어다닌단 말이야. 그 에버랜드 실시간 사진 봤지? 봤어요. 와, 저 깔려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 안 나올 순 없어, 그지? 애들 데리고 나오셔야 그러니까. 되니까. 나오면 뭐 하겠니? 외식해야지. 뭐 먹겠니? 돼지고기 먹어야 되거든. 삼겹살 구워야 되거든. 자, 그럼 선진 포크. 선진 포크, 선진 이런 정도. 거기 하나 또 파리게이츠라는 브랜드 있지. 골프, 파리게이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 텐데. 요즘에 그 디자인 잘 나가요? 그 CF가 정말 잘 만든 CF가 있어. 그 이 트와이스들이 출연한 CF인데 파리게이츠 CF 보면은 자 이제 여러 명의 멤버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오늘 날씨는 뭐 코스는 그다음에 또 뭐 멤버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다가 끝에 이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친구가 뭐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골프는 핑계일 뿐. 여자들은 입어야 돼.
진짜 3벌 갈아입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골프집에서 이야기 아니야. 골프복 3번 갈아입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CF가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정말 저 멘트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게 크리스 FNC. 그래요. 페리게이츠라는 특정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크리스 FNC 이 정도 뭐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서 패턴은 길게 얘기해봐야 뭐 소용없는 거고 금리가 어떻고 또 뭐 맨날 수익률 곡선 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무거워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적으로 주가에 나타나고 뉴욕 증시 막 와당탕탕거리잖아. 900 올랐다가 1000 떨어지고 작전주야.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개판이야 개판. 개판 진짜 개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는 네. 보수적인 스탠스를 아예 또 가지고 있고 그냥 개별 기업으로만 좀 생존하는 짧은 전략. 요게 이제 포인트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때 갖고 이제 뭐 와 이제는 우리가 다시 나서야 돼라고 할 때가 오겠지만 아직 멀었다. 그냥 테마. 근데 뭐 테마라는 건 그동안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잖아. 아직까지도 변함은 없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시세를 조정하는 일부 개별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아이디어를 또 얘기해봐라. 네. ENDD 같은 거 없니? 일단 뭐 너 씨발 IT의 신 이런 데 가서 다 하지. 아니 미안해. 우리의 일상의 대화의 절반 수준은 다 욕이에요. 네. 육두 문자로 사랑의 표현이기 여기서 때문에. 홍보 하나 해도 돼? 홍보해야지. 5월 28일 날 우리 최마잉크하고 정경민 차장하고 우리 한미반도체 김정영 CF하고 이렇게 1주년 세미나를 미니 세미나를 합니다.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 같이. 네. 5월 28일 네네. 어디서 합니까? 토요일이네. 저기 스튜디오 라이온에 사는데요. 이게 20분밖에 못 모셔요. 그래서 이게 지원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오면 잘 지원 올리시면 네. IT의 신에다 올립니까? 네네. IT의 신에서 올립니다. 네. 네. 28일 날 뭐 한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네. 난 가서 뭐 하냐?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프라인 강의를. 오랜만에 하네. 네. 저는 일단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좀 2분기부터 좋게 보고 있는데요. 실적은 나왔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저는 한 600 그래도 한 중후반은 나올 줄 알았는데 600억 초반이 나왔어요. 600억 초반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13억 나왔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0%가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0%가 늘었어요. 네. 일단은 가격 판가에 전가가 된다라는 거고 판매 가격. 네네, 판매 가격에 전가가 된다라는 거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대기가 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물동이나 이제 락다운만 풀리면 이제 장비는 이제 한꺼번에 싹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기저 효과가 굉장히 센데 이게 이제 이 B2B라고 하는 장비 산업, B2C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 판매. 그렇죠. 근데 소매 판매는 판매 가격에 굉장히 소비자들은 좀 민감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좀 움츠러하게 만들지만 B2B의 장비 산업은 가격을 올린다고 살 거를 안 사지가 않거든. 그렇죠. 특히나 이런 독점 장비는 가격의 비탄력성 때문에 이런 게 장점일 수 있거든 오히려.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뭐 모든 장비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주 일부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비 업체들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요즘에 그 북미 스마트폰 업체 투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LG 이노텍이 굉장히 또 대규모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 자화전자가 이제 또 1,900억 투자 공시 냈고 애플? 카? 왜 대만 애들이 그걸 가져간다고 자꾸 떠들? 홍하이 정밀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애플카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복잡한데요. 이게 완성차를 호나이가 하진 않아요. 그렇겠지. 근데 이제 이 그 모듈 자동차 애플카용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모듈이 지금 LG 이노텍이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카메라 쪽으로 라이다 쪽, 센서 쪽을 이제 LG 이노텍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쪽 뭐 제어나 이런 쪽을 또 호나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립은 마그나 쪽에서 LG 마그나 뭐 이파워트레인 뭐 마그나 쪽에서 할 것 같고 뭐 애플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게 폴디드 줌 이제 적용되니까 이제 폴디드 줌 쪽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카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 거기 가공 장비, 검사 장비 쪽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이제 한미 이제 할 가능성이 아주 뭐 유력하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고 뭐 회사에서는 아무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겠지. NDA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케줄상 추정해 보면 저의 추정으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걱정할 거 없죠. 뭐 어쨌든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팹을 만들면 결국 후공정 또 공장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는 예정된 산업이에요. 예정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미국 반도체 굴격이 끝나면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미국의 반도체 굴기? 네. 그럼 미국의 팹이 29개 지어지잖아요. 24년까지. 그럼 29개 지어지면 여기 후공정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후공정 공장 만들면 한미 장비는 무조건 VP는 사야 되거든요. 비전 플레이스. 아까 그 얘기 재밌던데. 그 레이어를 이제 쭉 적층했을 때 위에서 물리적으로 좀 눌러주는 그게 뭐였지? HPSP가 하는 이제 중수소 기반 이제 패시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회로를 다 만들고 나면 HPSP는 비상장이고 한미반도체가 이대 주주.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오너가 12.5%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22.5%. 영문으로 HPSP를 SP. 치시면은 뭐 네네. 대충 기사들이 좀 나올 거고 네네, 맞습니다. IPO 상장을 지금 준비하지.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TSMC 쪽에 주력 공급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많이 납품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패시베이션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제는 어닐링 쪽을 이제 많이 할 것 같고요. 이제 어닐링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중수소로 뭔가 이 열 처리를 해서 이게 모빌리티, 전자의 모빌리티를 높여주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익률이 거의 50%. 막 1,000억 매출하면 500억 이익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치. 지분 이익법으로 잡히죠. 한미반도체. 왜냐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 관계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분 이익법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모멘텀이 많다. 그리고 뭐 A카, A사 뭐 전기차 있고 그리고 폴디드 줌 쪽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플립칩 BJ 또 쇼티지 난리잖아요. 그렇지. 거기 또 가공 장비 MSVP 8.0이라는 걸 하니까 워낙 또 그쪽도 수요도 좋고.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는 상당히 엄청 좋아요. 네. 좋아질 거다. 엄청 좋아요. 한미반도체 실적이. 왜냐면 추정치로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이 제가 분석한 거니까 한 1,200억에서 1,300억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은 450억에서 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뭐 나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E&D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유미코어를 LG화학이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 이 회사는 유미코어 관련주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유미코어 쪽만 이제 보고 있다가 이 갑자기 또 LG화학이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도 얘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확장되는 그림이고 또 벌써 또 이제 신공장 완공되니까 또 추가 투자한다고 설레발 치고 막 있는데 하여튼 뭐 시장에서요 뭐 회사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 계속 뭐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제 그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국내에 이제 셀 3사하고 글로벌로 치면은 중국의 이제 CATL이잖아. 그렇죠. CATL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서 주가가 지금 고토박스 쳤거든. 어닝 쇼크의 이유는 이제 원자재, 부자재들의 값이 원가 상승. 원가 상승이 너무 되는데 판가로 반으로 전이는 못 시키니까 거기는 실적 쇼크로 주가가 좀 확 떨어졌는데 그 영향은 없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얘가 하는 아이템이에요. 어떤 예라는 게 누구? 그 E&D가 하는 아이템이 어떤 거냐면 지금 그 리튬 가격이 1년 사이에 800% 올랐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니켈 가격은 100%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원가에 전가되잖아요. 그러면 셀 가격은 이 원자재 기준으로 얼마 올랐냐면 44% 올랐어요. 그러면 이 셀이 전기차의 그런 원가 상승은 얼마나 줬냐면 17% 상승 포인트를 줬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때 테슬라가 네네. 판매 가격을 시가로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뭐 고정가가 아니라 시가로 막 그 화로회처럼 시시각각 변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주 로 머티리얼에서 갈수록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좀씩 줄잖아요. 그걸 어떻게 줄였냐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코스트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이제 자동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개념이 이제 화고피였던 게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으면 결국엔 제일 궁극적으로는 임금이 자극을 받잖아. 그럼 노동자들이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어요. 이래버리면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거든. 그 월급을 안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은 잘라. 약간 좀 다른 포인트긴 한데 이거 마저 설명하고 갈게. 약간 뭐 형이 얘기하는 포인트도 맞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높으면 뭐 만약에 10kW당 뭐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NCM이 622에서
뭐 721, 811로 가잖아요. 그치. 그럼 니켈 비중을 높이면 코발트하고 뭐 이런 것들 하이니켈. 네. 이제 리튬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기존의 로 스킴인데 그럼 니켈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그러면 이 바를 때 에너지 밀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구체를 모래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벽에 바른다고 생각하면 많이 못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활가루처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바르면 훨씬 많이 바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원리예요. 분밀가루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뭐 네네. 화장할 때 보는 그렇죠, 우리 네네. 이 더스트라고 하잖아. 그렇죠. 곱게 갈수록 더 많이 맞아요. 바를 수 있는 거지. 이걸 곱게 갈 수 있는 걸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얘들아. 네. 그래서 얘는 니켈 가격이 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유미코어가 니켈이 자체 광산이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그 유미코어가 원자재는 주고 얘들은 가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나노신 소재하고 비슷해요. 맞아. 그러니까 얘들 CNT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요 가공만 해주고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임가공만 해주고 요 그 공정만 해주고 단가를 15%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이 공정상의 그 효율화로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지. 네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궁극의 맞아요. 전략이다. 맞아요. 네. 공장 자동화, 인력을 줄이고 하는 것도 같은 맞아요. 맥락이지. 왜냐면 테슬라가 그래서 형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가 팩토리. 그거를 확 공정을 줄여가지고 그렇지. 코스트를 얘들 또 맞아. 흡수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본 거지. 네, 맞아요. 네. 참 사람이 중요시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근데 뭐 어쨌든 재밌는 세상이다. 결국 그 팬데믹의 역설이에요. 결국 예전 100년 전에도 팬데믹이 보니까 결국 컨베이어 벨트가 개발됐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산업의 혁명들이 네, 맞아요. 전쟁도 뭐 그런 의미. 기업들이 있고. 코스트를 다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다운시키려고 애들을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자동화다. 네.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변수가 등장해서 한 3년 가까이를 고생을 시키더니 그 엔딩 무렵에 가선 전쟁이라는 희한하게 터졌지. 그렇죠. 어떻게 진행될지 나도 모르겠어. 누가 뭔가 시나리오 그린 것처럼 보죠. 딱딱딱. 그러게. 또 회사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오늘 이제 우리 생방했던 네오셈이라는 회사. 근데 작은 기업인데. 네네. 나 작은 기업인데 일단은 500억 수주가 계획이 없던 게 터졌잖아요. 숫자상으로. 네네. 그래서 네오셈. 네, 뭐 생방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SSD 테스터 쪽에 이제 세계 1업체고 이제 SSD 쪽을 주로 하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만 주로 하는데 마이크론 쪽이 이제 신규로 애드가 됐는데 그게 한 500억 정도 신규 수주가 이제 나온 것 같고 그게 이제 올해 대부분 매출이 반영되죠. 그리고 마이크론 쪽에 들어가는 거는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원래 570억, 130억 정도 이제 매출 570억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 매출이 한 900억, 1000억 나올 것 같고 이제 마진율은 한 30%, 20% 후반대 정도 가능하다. 세네. 예.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는 기업들 이런 그렇죠. 것들 찾고.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원익 QNC가 1분기가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네. 원익 QNC가 워낙 서프라이즈 잘 나왔고 이제 쿼츠 회사죠. 이제 반도체 파츠 중에서 이제 쿼츠를 하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숫자가 좋고 지금 파츠 쪽이 굉장히 그리고 좋아요 흐름이. 그리고 최근에도 TCK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 발표했고 하나 멀티리얼즈도 굉장히 투자 발표를 했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기존의 쿼츠를 좀 대체하는 합성 쿼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수명을 한 50% 더 늘려주는 건데 그동안에는 가능성만 있었는데 최근에 좀 성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인데 BCNC라고. BCNC? 네. 여기 많이 하는데? 탐방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감동을 하고 왔더라고. 네. 저는 이제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친한 지인이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회사도 포텐이 있다. 신규 상장이구나. 합성 쿼츠를 하는 회사고요. 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면 뭐 공업용 다이아, 일진 다이아 이런 거구나 비슷하게. 합성 쿼츠? 쿼츠를 이제 합성으로. 기존에는 원익 같은 경우는 천연 쿼츠를 쓰잖아요. 그 낸드 플래시는 SiC를 쓰면 돼. 실리콘 대신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면 되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파티클이 좀 나와요. 그래서 디램이나 파운드리 쪽은 좀 쓰기 어렵다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뭐 이 SiC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 쪽은 오히려 쿼츠를 합성 쿼츠를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건데 합성 쿼츠가 좀 문제가
기포가 좀 있어요. 아. 이게 중간중간. 그런데 요거를 없애주는 게 좀 중요한 기술인데 뭐 이 회사는 기포를 없이 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네, 지금 S사에 열심히 테스트 중인데 최근 성능 꽤 괜찮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네. BCNC. 네. 역시 너무 다 공개해 버렸는데. 자, 좀 자를까 뒤에 거? 비공개 정보는 저희 그 링크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요즘 한 2주 쉬었더니 또 뜸해졌어. 파이팅! 시장 맨날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시장이랑 종목이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 뭐 시장 뷰를 뭐 매주마다 뷰가 막 뒤집어지거나 이러진 않아. 그냥 맞아요. 트렌드라는 큰 흐름이 전향이 될 때 얘기하는 건지. 지금은 맞아요. 무거운 트렌드로 가는데 이 상황에서도 항상 보면 주가라는 거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그치. 놨다 하고 개별 기업은 살아남는 맞아요. 기업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하는 거지. 맞아요. 원익 QNC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이게 그동안 워낙 안 좋았는데 숫자 그치. 나오니까 팍 치고 오르나 하잖아요. 네. 음. 이 무거운 회사가 한 방에 10% 올르잖아. 그리고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일부 금리 때문에 증발을 하고 긴축 때문에 뭐 다 증발을 하지만 항상 막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다녀. 습성이 꼭 사냥하듯이. 그렇죠. 지금 막 선수들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돈은 분명히 있거든. 한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뭐 시세가 막 이렇게 났던 거 있잖아. 뭐 에디슨 EV가 뭐 쌍용차에 뭐 쌍방울이 지랄이고 빤스 만드는 회사가 무슨 뭐 자동차 미안합니다. 그 표현이 극단적이지만 진짜 아사리 판이거든. 거기에 이제 사료업체도 그렇고. 근데 이런 데에서 이제 울고 먹던 것들이 다시 노리는 시장이 코넥스야. 코넥스에서 이렇게 기업을 지금 찾는 작업들을 하거든. 뭐가 될지 모르겠고 리영수 대표가 잘 찾아서 5월 28일 날 알려줬어요. 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상단에 있습니다. 이 계좌 개설이 되시면은 저희가 무료 문자 서비스를 하니까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 꼭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리고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그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서 네. 어떤 대가 없이 뭐 공짜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무슨 스미스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낫지 않아요? 부동산이 더 낫나? 부동산도 이제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거지. 부동산도 왜 부동산이 주저앉으면은 금융기관이 꼬이고 이 부실화되니까. 무수익 여신들이 서브프라임 그렇게 그렇지, 오고 아니에요. 그렇지. 네. 사실 그런 위기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영끌해서 이제 주변 부회를 위성 도시에 있는 그쵸. 아파트 오피스텔들을 많이 샀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막판에 끌어올리는 것들이죠. 그렇지. 네. 막차 탄 부동산 저가 시장은 아파트들이, 중저가 내려갈 아파트들이. 거고 나머지에 조금 그러니까 왜 보통 부동산 정책 그러면은 대부분 공급을 들고 나와.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호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안 되지. 그렇죠. 지금 상식적으로 공급 안 돼. 늘려버리면 그렇지. 작살 날 것 같은데. 공공개발이나 뭐 민간개발 이렇게 섞어서 하지만 그 공급이 딸리면 결국에는 일부 지역은 또 수요가 몰려요. 그게 강남이거든. 맞아요. 강남 몇 구에 또 어디 이런 데는 가격이 잘 안 빠질 거야. 나머지 이제 주변 부분 빠지겠지. 근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 이제는 현금성으로도 많이 이제 갈 거라고. 그러면 은행 예금이 늘겠지. 근데 은행 예금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은행 거래하시는 데 가서 각자 외화 예금이 있어요. 달러 예금이. 변동금리 달러 예금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차라리 나을 거다.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켜서 예금적금이 안전하겠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달러 예금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 그렇죠. 왔을 때 살아남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카지노를 많이 비유를 하지만 카지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1,000만 원을 들고 가. 너무 많이 들고 갔나? 100만 원? 100만 원. 뭐 어차피 뭐 쓸 것도 아닌데 뭐 그렇지. 그만 해. 1,000만 원이다 칩시다. 카지노에 1,000만 원을 들고 가서 내가 한 200~300만 원 따면은 와 재밌을 것 같아라고 가는데 막상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제 반토막이 난다. 500만 원이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본전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무리한 베팅을 해. 그러다가 이게 한 100만 원이 남잖아. 그러면 10분의 1이 토막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래. 그래야 그거 갖고 막 또 그쵸. 질러. 시마이로 지금. 그 나중에는 이제 빵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인데 그때 보면 또 이게 보여. 기회가 온단 말이야. 주식시장도 살아남을 종잣돈 정도는 항상 어디에 좀 세이빙을 잘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9개월 달러로. 네. 이랬는데 다음 주에 또 주식 들면 어떡하지? 아유 오르길 바래요. 사실 그렇죠. 진짜 주식시장이 잘 어떤 이유든지. 이런 전망을 좀 틀리면 좋겠어. 나도 틀렸으면 좋겠어. 우리 영수 대표랑도 사석에서 형수한테 그러지만 야,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마. 무조건 주식시장은 그냥 고야 고. 요즘 주변에 제일 닥터둠이야 형이.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 아니, 코로나 근데 후유증으로. 잘 맞았어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이라는 거, 환율과 금리를 같이 보는 매크로 플레이어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패착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돌아가는 형세가 이상해서 녹록진 않아. 조금 조금씩 스텝을 왜 우리 뭐 경제 관련 뉴스 보면은 페드가 뭔지는 아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OMC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그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단 말이야. 스텝이 이제 이 사실은 스텝 뭐 용어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잖아. 근데 베이비 스텝은 25bp 인상, 빅 스텝은 50bp 인상. 75bp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논란이 있잖아. 내가 파월이 난 75bp를 텍스장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라고 그쵸. 한마디에 900포인트 오르고 근데 시장에서 거짓말 같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니까 그쵸. 확 또 1000포인트 빠지고 이러잖아. 궁극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영어를 내가 좀 찾아왔는데 in hindsight 스펠링까지는 불러드리지는 않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돌이켜 보면 이게 복선의 의미가 있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라도 팔 걸. 두 가지잖아. 과연 전자일지 후자일지. 나는 후자 쪽을 아직은 보고 있다는 거지. 이때라도 좀 줄일 수 있을 때 줄일 걸.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현금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보자. 오케이. 자, 뭐 오늘 기업 너무 많이 하는 네네. 것도 그렇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2주 만에 반만 할 걸. 2주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고 가는 것 같긴 한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생존의 전략. 자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개설 링크. 우리도 생존을 해야 돼. 창피하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